그래서 오늘은 이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과연 이제 스포츠 마케팅의 이제 마지막으로 스포츠 마케팅 믹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거 지난번에 학기 초에 얘기를 드렸지만은 구체적으로 과연 스포츠 쪽에서의 어떤 마케팅의 믹스는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그러니까 이 마케팅 믹스가 결국 실행 계획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걸 행해야 되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단계, 실행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여러분이 고려돼야 할 요인들이 뭔지, 결국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마케팅 믹스를 어떻게 이런 믹스 요인들을 가지고 서로가 같이 엮어서 가격 전략과 제품의 어떤 품질과 어떤,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뭐 여러 가지 제품 수명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내 제품의 포지셔닝이 어디에 있다는 것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 끝으로 이번 이론적으로 여기까지를 봐줘야 그에 따른 다른 것도 같이 함께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 마케팅의 어떤 믹스는 결국 이런 제품적 믹스 요인들, 그리고 혼합적인다고 어떤 믹스라고 얘기하죠. 서로가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믹스 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케팅의 4P 요인, 일반적인 고전적인 전통적인 방법에서 4P라고 얘기하는 어떤 제품적인 측면, 프로모션 측면, 가격적인 측면, 이것이 각각의 것이 각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제품과 프로모션이 함께, 프로모션과 가격과 같이 함께 장소와 제품적인 요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믹스 요인들을 같이 섞어야 돼요. 그 다음 여기에 플러스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퍼블릭 오피니언과 뭐예요? 폴리틱스예요. 정치적인 요인과 그 다음에 여론적인 것도 어떻게 여기까지 인벌브를 시킬 것이냐 라고 하는 거가 기본적으로 추후에 이제 나오는 건데, 이런 어떤 요인을 대해서 제품적인 요인은 뭐 제품에 어떤 일반적인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텐저블한 유형의 어떤 품질의 특성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제품의 다양성이라든지 어떤 서비스, 인텐저블한 서비스라든지 브랜드명이라든지 어떤 크기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제품에 대한 어떤 보증을 누가 해주는 건지, 여기 이제 스폰서십 같은 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 프로모션과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반환이라든지 어떤 제품에 대한 어떤 다시 반환시켜준다는 그런 것들이. 저는 어저께 그 파워블로그를 해가지고 7억씩 벌었다는 뉴스를 보고요. 여러분 파워블로그를 활용합니까? 실질적으로 그래 공동구매 하신 분 있어요? 나는 열차도 공동구매 하더라고요. 표도. 열차표도 공동구매를 하는 분들을 내가 봤어요. 난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우리가 참 어렵게 살고 있구나. 왜냐하면 일반적인 그 소셜 커머스도 마찬가지예요. 소셜 커머스도 있고 파워블로그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미국은 이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스포츠 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시즌 티켓 같은 거 있잖아요. 시즌 티켓 같은 것이 쉽게 말하면 암거래는 아니지만, 음성적인 암거래는 공식적인 세컨 티켓 세일즈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안 가는 표를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야. 왜냐면 그 시즌 티켓, 외국 프로스포츠 같은 경우는 시즌 티켓, 그게 이제 파워블로그로 저걸 이용해요. 그것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시즌 티켓이 필요한 경우에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왜 그게 사장되면 끝나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쓴 시즌 티켓 내가 못 가니까 그거를 암표는 안 표지만은 다시 세컨다리로 해가지고 그 티켓을 활용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미국 같은. 우리는 뭐 포스트 시즌 같은 경우, 축구나 야구 같은 경우에 시즌이 밀려가지고 티켓 구하기가 힘들고 그러지만은 뭐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어디든지 수요의 공급에 따라 가지고 당연하지만, 일반적인 시즌 표가 별로 관심이 많지 않을 때도 그걸 굉장히 이용하는 그런 단계가 많은데, 우리가 참, 저는 이 파워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뭐 수익을 뭐 7억 원이나 벌었다고 하는 업체로부터 돈 받은, 난 그걸 보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비용을 주고 가는 것보다 결국에는 정확한 품질에 따라서 그 비용 대비 싸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소비자의 심리입니다. 모든 소비자의 심리가 마찬가지예요. 제값을 주고, 싼 값을 주고 제값의 품질을 갖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서비스 쪽에서는 굉장히 심해요. 여행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 상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그 여행을 가는 것과 동시에 가격은 싼 값으로 가요. 그러면 싼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고 싼 호텔에서 자는 거예요. 그 대신 여행은 똑같이 여행이에요. 그 갔다 온 거에 대해서 10년 후에 예를 들어 10년 후에 뉴욕 아니 뭐 박지성 경기를 보러 갔다. 해서 해가지고 뭐 칼기 2등 1등석 타고 간 사람이나 어차피 가가지고 저기 꼭대기에서 본 사람이나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요. 뭐가 있냐 미국은 필드 출입이라는 게 있어요. 석사 과정에. 그건 이제 현장 학습이에요. 그럼 2박 3일 일주일 아니야 3박 4일 일주일 동안 가요. 그럼 이제 뭐 시카고에 있는 뭐 시카고 불스 경기장이라든지 유명한 왜냐하면 제가 있었던 데가 조금 외진 학교여가지고 대도시로 나와가지고 이제 필드 출입 미네소타도 갔다 오고 멀리도 가요. 한 일주일씩 갔다 오는데 그 가면 뭐냐면 우리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보통 제가 아직 남는 기억은 시카고 불스 게임은 농구공이 안 보여요. 골을 넣으니까 농구공이 잘 안 보여. 너무 꼭대기에서 보기 때문에 사람 얼굴도 안 보여. 무슨 마이클 조던을 어떻게 마이클 조던을 요거로 화면으로 보여 화면으로. 어? 왜? 그게 싼 게 그게 10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뭐 외야 저 꼭대기에서 보는 거. 그렇지만 그렇게 봐도 우리 같은 사람은 배우는 게 경기를 보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경기장이 어떻게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있고 광고는 어떻게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티켓은 어떻게 팔고 있고 뭐 이런 거를 보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필드 출입을 가는 거라서 물론 간 김에 야구도 보고 축구도 보고 아이사키 퍽이 안 보여요. 한 번 퍽을 본 적이 없어요. 또 퍽이 보이겠어요? 저 꼭대기에서 3층 꼭대기에서 보는데 그 다음에 뭐 맥주는 몇 피어로부터 안 팔고 술은 또 그런 게 있어요. 다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보는 데에서는 굉장히 싼 가격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의 경험은요 딱 두 가지예요. 진짜 럭저리하게 보냐 저기 스카이박스 같은데 우리 SK 와이번스 야구단 가면 스카이박스 있죠. 스카이박스에서 보냐 아니면은 진짜 멀리서 보냐. 근데 중요한 거는 실은 왜 결국 뭐야 우리가 본다는 게 뭐야 스포츠 경기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박징 잡는 보는 거죠. 앉아서 마이클 조던이 얼굴이 코가 어떻게 생겼다 이거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스포츠라고 하는 어떤 제품적 극질이 굉장히 공평하다고 볼 수 있어요. 공평해. 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그런 사회예요. 돈 없는 사람도 게임을 즐겁게 볼 수 있고 돈 많은 사람도 혼자 즐겁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핸드폰은 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똑같은 핸드폰을 쓰는 겁니다. 그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스포츠는 다른 산업과 다르게 굉장히 공정한 페어한 인더스트리다. 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셜 커머스 같은 경우가 또 그런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어저께 파워브로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결국에는 누구의 오피니언 리더 그것이 이제 오피니언 리더가 가는 역할이에요. 결국엔 온라인의 오피니언 리더가 파워블로그라고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는 여러분들 내 말을 듣겠지만 온라인에서 내 말 안 듣잖아요. 파워블로그의 말을 듣죠. 근데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건 나는 이게 스포츠에 만약에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안표인데 싸게 사는 안표, 미리 사는 표인데 그렇죠? 근데 이게 스포츠에는 적용되기가 힘들겠구나. 왜? 스포츠는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유니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에는 적용이 안 되지만 우리가 국민들이 이렇게 공동 구매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파워블로그들을 활용한다는 게 그만큼 삶이 팍팍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싸게 좋은 물건을 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참 우리나라 사회가 아직 좀 더 좀 성숙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을 제대로 우리가 잘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휩싸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러다 보면 정화가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겪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겪음으로써 우리가 굉장히 이 빠른 문화의 하나야 이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그것이 과연 스포츠 쪽에 어떻게 적용을 시키면 옳을까라는 그런 생각 가끔 해보고는 어저께 해봤는데 그만큼 이제
어떻게 예를 들어 가지고 보증을 해준다는 거, 보증을 해준다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가격 전략으로 싸게 해준다는 그런 정책들이 그 사람들은 어떤 윤리적인 어떤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그래서 수입을 챙기고 그 제품의 질이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보니까 제품의 질도 그렇게 안 좋았던 거라고 보더라고요. 그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제품적인 측면, 이거 프로모션 측면에서는 그때 어제 얘기했지만 판매 촉진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인적 판매라든지 어떤 PR이라든지 이제 다이렉트 마케팅이 이제 프로모션의 하나라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과 프로모션이 같이 이어져 가는 거고, 이 제품에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제품에 상관없이 가는 게 뭐예요? 프로덕트 익스텐션입니다. 우리 스포츠 쪽에서는 핵심 제품, 코어 프로덕트에 관계없이 가는 게 프로덕트 익스텐션이에요. 확장 제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적인 스포츠 마케팅에서는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지만은 그걸 갖다가 어떻게 활용하는 거는 굉장히 애매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가격 정책에 있어가지고 표시 가격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할인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세금 공제 할인되는데 지불 기간, 신용 조건. 저는요, 이 프로스포츠에서 이 가격 정책이 제일, 물론 가격 정책은 어디나 똑같지만 프로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프로스포츠에서는 굉장히, 왜냐하면 우리가 서비스와 인식에 대한 비즈니스라기 때문에 이 가격 정책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모든 비즈니스가 마찬가지지만은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포츠 산업에 있어서도 지금 그 스포츠 센터가 제대로 비즈니스 활동을 못하고 있는 거는 가격 전략에서 밀리는 겁니다. 뭐야? 공공체육시설과의 가격 정책에서 밀리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특성화되지 못한 어떤 제품 등에 하는데, 저는 프로스포츠에서 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 LG가 그랬나요? 두산하고 게임에서 이길 때까지 공짜표. 그 다음에 삼성도 그걸 한 번 했어요. 공짜. 삼성도 뭐 하면 공짜라고 그랬나? 영패를 당하면 공짜라고 그랬나? 삼성이 지면 다음 경기였어요? 삼성이 영패로 지면 다음 경기였어요. 아마 영패로 지면 다음 경기였던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왜냐?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 위험해요? LG는 두산한테 이길 때까지 공짜.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 프로모션, 그 가격 전략을 아주 그런 진짜 되게 애매한, LG 팬 손 들어봐요. 이제는 없어요? 다 숨었어? 어저께 한강공원 가가지고 따로 했다며. LG 팬 손 들어봐요.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잠원 어떻게 생각해요? LG 팬, 근데 그 프로모션을 LG가 했어요. 예. 네. 스포츠의 그 승부에 대한 잘못 사용한 사례라고 생각해요. 잘못 사용한 사례요. 또 왜요? 왜 잘못 사용했어요? LG 홈 경기를 찾으러 온 관중들이 지는 걸 바라고 게임을 볼 수도 있어요. 아, 지는 걸 바라고 게임을 보세요. 왜? 공짜표니까. 네. 거꾸로. 그것도 아주 독특한 관점이네요. 왜 그 게임을 그러면 게임을 지기를 바란다. 또요. 공짜로 한번 주기 시작하면은 그 공짜를 받았던 사람한테 다시 만약 우리가 두산 이겨버리면 그 다음부터 다시 문을 내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공짜를 줬는데 이제는 돈을 내야 된다는 생각에 한 번 이겼다고. 오케이. 난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LG에서 보는, 우리가 제품의 브랜드의 포지셔닝은 누가 줘요? 고객들이 주죠. 스포츠 팬들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스포츠 팬들이 주는 포지셔닝에서 두산하고 LG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누가 높은 거예요? 그 스스로 LG가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데는 그런 비유가 나올 수 있어요? 제품 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뭘 더 준다, 이건 아니잖아요. 상대적인 건 아니에요.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하는 거는 원래 하자가 있으면 그건 뭐 리콜 한다든지 하는 거니까. 이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난 이 세상에 이런 프로모션 처음 봤어요. 아주 희귀한 프로모션이요. 0 점수를 못 내서 졌을 경우는, 아니면 뭐 10점 차로 졌다든가 뭐가 있었어 그때 삼성도. 그럼 그 다음은 공짜였어요. 그건 자기 스스로의 프로모션이니까 이해가 돼. 자기 선수들한테 채찍질을 해주고 그 좋은 품질을 만들어내라라고 하는 거지만, 상대적으로 누구한테, 예를 들어 양키스가 매치한테 이기는 날까지 공짜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맨체스터 시티하고 맨유하고 했을 때 맨체스터 시티가 맨유 이길 때까지 공짜표? 들어보셨어요? 그러면은 그건 결국엔 이 마케팅에 대한 어떤 개념을 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시즌 티켓 한 사람들한테 돈 돌려주나?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니까 고육지책이지만, 그런 걸 가지고 스포츠 그 고위 관계자들께서 그런 식으로 활용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리숙한. 왜 LG가 지금 저 순간밖에 될 수 없는 그걸 나타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건 제일 한심한 프로모션이구나. 이거는 제가 LG를 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학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브랜딩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전혀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참 그런 식의 어떤 가격 전략은 굉장히 하면 안 돼요. 지금 프로축구가 제일 골치 아픈 게 뭐예요? 유료 관중수 집계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는 집계를 하겠다. 하지만 그게 쉽냐고요. 지난 30년간 공짜로 축구장을 온 사람이, 항상 표를 받고 온 사람들이 과연 돈 내고 사갈 것이냐. 그런 것들이 참, 그래서 모든 스포츠가 시작할 때, 예를 들어 앞으로 뭐 핸드볼이 프로를 한다든지 어떤 스포츠를 할 때, 저는 지금 대학농구 이거요. 우리가 지금 루트가, 우리 그 스포츠 마케팅 학생들 모임 루트에서 연세대학하고 이제 프로모션 한다고 그래가지고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돈 1,000원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였어요. 시작 단계부터.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하는 건 무조건 공짜라는 이미지.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공짜면 공짜에 관련 티켓이라도 팔았어야 돼. 공짜 티켓이라도 줬어야 되는 겁니다. 무료 입장이 아니라. 이게 나중에 대학 스포츠가 과연 정착이 될 것이냐, 외국처럼. 그건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렇다고 대학 스포츠가 그냥 동네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어가지고, 학생들한테 인기를 얻어가지고 무슨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제일 어려운 게, 스포츠로 해서 제일 어려운 게 가격 전략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화관에 내가 그 말씀 지난번에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영화관에서 공짜표는 그건 행운이잖아요, 행운. 아니면 내가 카드를 많이 쓰면 나의 어떤 복, 나의 페이버지. 그게 내가 나 언제든 난 공짜야 라고 가서 공짜표가 없죠. 누가 공짜표를 줬다든지, 아니 어떤 프로모션에서 받았다든지, 이런 프로모션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DC를 받고 이러는 거지, 표값 자체가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축구는 보고 가면, 보고 간 사람이 이상한, 돈 내고 보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물론 거기에서 열광적으로 뭐라 그래요, 축구 팬의 열렬 팬들이 누구예요? 서포터들은 돈 내죠. 내 안 내요? 안 내요? FC 서울 돈 내 안 내요? 안 내? 공짜로 해줘요? FC 서울에서? 내잖아. 여름 회비는 안 내요? 안 내요? 낼 거요. 안 내는구나. 그냥 들어가는구나. 안녕하세요. 서포터즈예요. 그럼 들어가? 그러면 모르겠어요. 반은 내고 반은 안 내요? 가끔 내? 진짜 내요?
자, 서부터 손 들어봐요. 어디야? 내 돈? 얼마 냈어요? 시즌권 8만 원. 시즌권이 8만 원밖에 안 해? 예. 아, 서포터즈한테? 아니요. 원래? 시즌권이 그 엔석이라고 그 몇 명 사요? 글쎄요. 집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사는 사람도 많아요? 시즌권도 이게 시즌권에 프로모션이 들어가는데 가격 좀 차별화가 돼 있고 시즌권마다 어떤 거는 어떤 선물을 주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싼 거는 8만 원부터 이제 한 20만 원까지 이런 말을 하는 내가 참 한심해요. 근데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정이야. 2011년에 우리나라 프로축구의 현실이야. 그렇잖아. 프로야구 공짜로 들어간 사람 별로 없어요. 행운이 있지는 않나. 대부분 사람 다 표로 사고 가요. 그거는. 그게 30년 동안 이어온 전통입니다. 그게.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요새 스포츠 센터에서 뭐 수영은 아니지. 웨이트하고 그럴 때 돈 5만 원 이상 내는 사람 없어요, 월. 다 3만 원이에요. 1년에 30만 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만큼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소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유통 경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의 판매 범위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식으로 구색을 맞춰주고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품의 어떤 적을 보게 되면 어떤 제품의 속성과 제품의 효과, 제품의 이미지, 지원 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가지 요인으로 나눠져야 돼요. 그래서 생산자의 입장보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좀 봐야 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제품에서는 도대체 어떤 특질과 마케팅에 어떤 혜택을 줄 것이냐, 소비자 그들의 필요를 인지하는 것이 뭐냐, 이건 어떤 제품을 통해 가지고 독특한 유니크니스, 한계성과 어떤 지적 요소가 있다라는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핵심 제품과 관련된 재료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여긴 선수의 부상이나 어떤 트레이드나 날씨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프로스포츠 경우를 보게 되면. 그 마케팅 지원 체계는 관중 만족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요, 나는 LG가 그 생각을 했던 게 보면은 LG 팬들한테 뭔가 만족도를 주기 위해서 선수들한테 니들이 어떤 취업을 해라, 그런 긍정적인 면을 저는 보고 싶어요, 그걸. 근데 그것이 너무 생산자 입장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인 소비자 입장이나 팬들의 입장에서 보지 못한 것이 굉장히 좀 아쉬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기대가치 만족이 어떤 우선적으로 제품에서 나와줘야 된다, 제품 전략에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참여 스포츠에 대해서 뭐 서비스에는, 참여 스포츠 제품 전략에서는 뭐예요? 서비스가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제가 항상 그랬죠. 스포츠센터가 제일 중요한 사람은 카운터에 있는 여직원입니다. 여직원이든 남직원이든 카운터에 있는 직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얼굴이에요. 우리가 백화점 가면 주차 요원, 병원에 가도 주차 요원들이 제일 그거 하듯이,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피트니스 센터 압구정에 있는 게 망했어요. 그 회원한테 얘기 들었는데 차를 뽑는데 1시간이 걸린대요. 주차는 들어갔는데 운동 끝나고 차를 기다리는데 최소 30분, 기름 1시간을 기다려야 된대. 내 차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하겠어요? 강남이나 요새는 뭐 어디 강북이나 어디 가나 다 발렛이 되는데, 심지어는 병원도 발렛을 해주는 이제 상황이 오고 있는데, 주차가 뽑는데 1시간 30분이면 30분이면 누가 가요? 지금요, 잘못하면 야구장이 그렇게 생겼어요. 야구장 찾아간 사람 있어요? 최근에? 없어요? 차가 없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간 적 없어요? 야구장이 요새는, 난 진짜 내가 과거에
이거 야구장 안 되겠다 생각하면 두산을 그만두고 95년도에 야구장을 자주 갔어요. 그해 야구를 잘했거든, 두산이. 어린이날 차를 뺐는데 2시간 반 걸렸어요. 어린이날이 좋아. 어린이날이니까. 이렇게 탄천에. 평일날 가는데 진짜 내가 정상적으로 팬처럼 해봤어요. 그전에 내가 야구 구단에 있었으니까 모르잖아요. 딱 1시간 걸려요. 그래서 이건 망한다 그랬어 내가. 이건 망한다. 야구를 끝나고 주중에 9시 반 10시가 됐는데 차를 뺐는데 1시간이 걸려 거기서. 내가 저 밑에다 줬는데 그냥 일반 주차장을 해놨는데 주차할 때는 주차 요원들이 다 있어요. 정렬 똑바로. 갈 때는 아무도 없어요. 갈 때는 아무도. 지금도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주차는 야구장에 있는 야구단이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주차는 야구단에 있는 야구장이. 그러면 고객들이, 그 야구 보는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을 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인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 있는 사람들은 야구 9회 말 투아웃에 나와요. 안 끝나도 나와. 물론 그 중에 뒤집어지는 경기 한 경기 있겠지만 대부분이 안 끝나고 나와. 왜? 빨리 차를 타고 가야 돼.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기는 어떻게 지금 요새는 내가 차를 안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일찍 나오기 때문에 요새는 일찍 나와야 돼. 야구를 봐도 일찍 나와. 거의 9회에 나와요. 왜? 차 막히는 게 싫어가지고. 그러지 않는 한은. 근데 외국은 그 나가는 걸 다 신경을 써줘요. 제일 신경 써야 돼요. 왜? 구장이나 주차장을 구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구단에서 어쩔 수가 없어. 바깥에 지금 같은 경우 상황. 그런 거는 굉장히 앞으로 좀 더 조심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이 스포츠 마케팅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주차 시설을 모든 우리나라 현대 사회에서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설로서 굉장히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다음 뭐 나머지는 별로 상관이 없고 특히 이제 가격 정책에 있어가지고 경쟁사와의 가격 우위를 유지해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제 프로 야구는 경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이제 축구가 별일 없으니까. 축구는 또 뭐예요? 매일 있는 게 아니잖아. 일주일에 2번밖에 없단 말이에요. 야구는 거의 매일이기 때문에 경쟁 관계가 없지만 그건 스스로.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두산이 LG랑 경쟁하고 LG가 두산이랑 넥센 이건 경쟁 관계가 안 돼요. 왜? 소비자 측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좀 더 하는데 근데 일반적인 마케팅, 자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에 대해서 경쟁 관계, 경쟁자들의 어떤 가격 전략 이건 잘 살펴봐야 돼요. 그거예요. 가격 결정 요인에서 뭐 내적 요인하고 그 다음에 외적 요인, 소비자 요인 이런 것들을 다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어떤 준거 가격, 소비자들 특정 제품 마음에 드는 기본적인 가격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가격들이 이건 결국에는 그 제품의 어떤 질도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환경도 필요하고 이미 인식도 필요한 거예요. 이게 심리적 가격 같은 게 필요하고. 근데 이 소비자 요인이 어떻게 보면은 이 가격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을 하는 게 아니냐. 그 끌어올리는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소비자의 어떤 중고 가격, 기준이 가지고 있던 가격. 그러니까 우리가 호텔에서 먹는 커피값과 스타벅스에서 먹는 커피값과 일반적인 데서 먹는 각각 중고의 가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프로야구를 구경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골프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골프를 배우고 싶었을 때 어떤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가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왜 골프장이 비싸냐? 전부 다 과거 왜 지금 비싸게 가고 있냐면 과거의 어떤 준고 가격,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의 소비자층이 굉장히 하이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 자체가. 미국이나 유럽처럼 그냥 우리가 처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골프를 배우고 승마를 배우면요. 그만큼 준거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건 어디서 나타나는지 알아요? 스키에서 나타납니다. 과거 스키는 굉장히 스키 자체가 고급스러운 종목이었지만 1990년대 스키라는 게 대학 체육에 들어와 있어요. 겨울 스포츠. 스키장들이 영업 활동을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대학의 교양 스키라든지 대학의 스키가 들어옴으로써 학생들이 즐기는, 그럼 여러분들이 즐기는 가격은 학생 단체 가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돈 내고 들어간 거 알잖아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지원을 해줘요. 스키 수업을.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취업을 했을 때 스키 치면 그 이상의 가격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스키장에서 할인 티켓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 높은, 과거에 예를 들어가지고 3박 4일에 40만원짜리를 3박 4일에 15만원에 즐겼단 말이에요. 그런 즐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더라도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준거 가격은 15만원이야, 3박 4일은. 그러니까 40만원짜리 그러면 할인 가격으로 결국 카드가 있으면 할인을 해주고. 그래서 스키장도 제값 가지고 스키를 타는 놈은 바보입니다. 스키장에서 얘기하는 제값에 스키를 타는 놈은 바보예요. 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만큼 중고 가격이 떨어짐으로써 기존적인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양 골프가 있고, 여러분들 골프가 있고, 그 다음에 골프존에서 골프존 같은 스크린 골프가 나옴으로써 앞으로 골프 가격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대중화입니다. 그게 대중화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는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준거 가격, 기준이 되는 자기 스스로의 가격에 맞춰지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망해요. 안 그러면 아예 고가로 가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호텔 같은 고가격이 있고 3만원짜리, 한 달에 3만원짜리가 있는 겁니다. 호텔은 1,500만원, 2,000만원 회원권에 월 이용료 5, 60만원씩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갈 사람은 가는, 이게 이 분화가 되고 세분화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스키 같은 경우는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어떠냐? 같이 타는 거야, 할 수 없어요. 왜? 스키장이 돈 많은 사람 따로 타나? 아니잖아. 그냥 일반적인 스키장은, 물론 해외를 나가겠지. 그건 별도 얘기고. 국내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은 좀 좋은 데서 하겠죠? 돈 많은 사람들은 잠은 좋은 데서 하겠지만, 여러분처럼 한 방에 6명, 7명 때려잡지는 못하지만, 그게 바로 이제 어떤 준규의 가격으로 되는 거지. 소비자의 가격이 그게 이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차별화 전략을 해가지고 이용 시간에 따른, 계절에 따른, 소비자 제품의 선호 정도에 따른 이런 걸로 나오는 할인 정책이 나오죠. 그다음 장소는 결국엔 뭐냐? 접근성, 매력성, 실용성입니다. 근데 이게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교통수단이나 어떤 시설의 접근성이나 편리성이 있고, 매력성은 진짜 어느 정도 편안하고 시설에 미가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실용성은 과연 이용하는데, 우리가 스포츠 관람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포츠 관람, 여러분 처음 들어봤죠? 행복 추구권처럼 관람 행복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얘기가 바로 이 세 가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 편리하게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접근성이 있고, 그 다음에 얼마나 그 시설을 갖다가 들어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시야를 확보하는가, 경기장에서 경기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 날씨의 영향을 얼마나 덜 받고 편안하게 보는, 이게 관람 행복권입니다. 스포츠 관람 행복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지수를 이용한 관람 행복, 스포츠 관람 행복 지수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나온 게 스타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예를 들어 가지고 우에파컵은 5스타의 경기장 이상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등급화가 되는 거예요. 경기장의 등급화가. 그게 이런 거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등급화라는 게 결국엔 경기장의 어떤 시설도 중요하지만 관람시설도 여기 함께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 배치의 적절성, 주차 시설의 확보, 접근성, 심리적 접근성. 심리적 접근성 많아요, 여러분. 이거 농구 보러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프로농구 본 사람 올 시즌 어디 봤어요? SK 홈경기 봤습니다. 저기 SK 홈 경기? 그 다음 없어요? 배구 보러 간 사람은 들어봐요.
배구는 지금 장충체육관도 가. 그러니까 장충체육관 그러면 어때요? 접근성이. 장충체육관하고 잠실체육관. 이거는 심리적 접근성이 굉장히 그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충체육관이 전철이 안 가는 게 없어요. 동대 입구에 가요. 가. 다 가. 그렇지만 심리적 접근성이라는. 그 다음에 올림픽공원과 잠실운동장은 어때요? 여러분 심리적 접근성이. 그래서 잠실운동이 낫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소비자들의 심리적 접근성은 뭐냐면 한번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그래서 심리적 접근성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좀 여러분들 하려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요거 분명히 신경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모션이에요. 프로모션은 뭐예요? 항상 제가 얘기한 건 뭐예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고객의 주머니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 내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이 버티컬 스포츠 마케팅, 버티컬 통합 마케팅이라고 그래가지고 수직적 통합 마케팅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가격하고 제품하고 프로모션하고 이런 것을 전부 다 통합적으로 가는. 그러니까 프로모션 하나라도 뭐 테마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theme 프로모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주제에 맞게 프로모션을 붙이는 거예요. 다양성을 가지고. 그리고 뭐 광고 전략은 예를 들어 여러분 알다시피 뭐 매체 광고나 뭐 5개 광고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스먼트가 뭐예요? 개인 선수 스폰서십을 영어로 인도스먼트라고 합니다. 그 플레이어 스폰서십이라는 말을 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스먼트. 그러니까 인도스먼트 수입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선수가 경기 수입을 제외한 모든 수입을 인도스먼트 수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도스먼트가 보증이라는 말이 있지만 아까 우리 보증 얘기를 했어요, 제품에서. 그러니까 인도스먼트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인도스먼트 그러면은 선수의 어떤 스폰서십, 선수 스폰서십. 김연아가 현대자동차, 그건 인도스먼트입니다. 김연아가 삼성전자, 그 마이클 조단이 나이키, 그건 인도스먼트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보증 광고 이런 말 안 씁니다. 아주 멍청한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좀 그거 하신 분들이 쓰는 말이 보증 광고입니다. 인도스먼트는 그냥 인도스먼트입니다. 그래서 김연아의 수입은 대부분이 100% 인도스먼트입니다. 왜? 최근 들어 대회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100% 뭐 인도스먼트. 얘들 어저께 타이거 우즈가 3등 해가지고 수입을 챙겼죠? 상금 생김했죠? 그 외에 나머지 수입은 인도스먼트. 그러니까 선수 스폰서십의 인도스먼트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바랍니다. 그 내가 보기에는 홍명보 재단에서 한 그 뭐죠? 푸마죠. 푸마에서 하는 이런 뭐 것들은 뭐 굉장히 잘하는 거. 그 판촉 전략 같은 거. 그 여러 가지 뭐 사은품이나 이건 뭐 굳이 여러분들한테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어.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판촉화이 되겠네. 인적 판매는 특히 이루어지는 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여기 나온 것지만 목표 시장의 특성을 분석하는 단계가 있고 사전 접근 중기 소비자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소비자의 접근하고 판매 조건을 제시하고 사후 관리하는데 이게 스포츠에서는요 티켓 판매가 인적 판매로 제일 커요. 스포츠에서는. 그러니까 프로 스포츠나 관람 스포츠. 그 다음에 참여 스포츠에서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회원권 판매하러 다니는 겁니다. 회원권이나 어떤 회원 모집하는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 구단 같은 경우는 마케팅을 이걸 활용해요. 인적 판매를.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광고권을 따오면 광고권 일부를 그 사람한테 주는. 그 일반 광고 어떤 프로모션 전략으로서 많이 이걸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과 같이 이제 스포츠 마케팅 믹스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봐야 될 것들. 그 다음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어플라이 해야 될 것들이 뭔가를 스스로 좀 찾아내가지고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케팅 기획서를 쓰면서 요거 미스된 걸 요거는 여기서 잡아서 요 항목에 대해서 어플라이를 해야겠다라든지 요쪽 이쪽으로 접근을 시켜야겠다든지 이런 식의 것들을 좀 해보면은 스스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
질문 없어요? 네. 네. 기획서 우리가 저 이그젝트 서머리 나온 거 있죠? 그 실행 계획서대로 해가지고 목차가 나와줘야 됩니다. 실행 계획서 나와 실행 우리 1장에 보면은 그 스포츠 마케팅 어떻게 하실까 1장에 보면 실행 계획서 나온 거 있죠. 그대로 여러분들이 발표 목차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또 다른 질문? 내일은 그냥 이번에 패스한 팀도 패스한 팀도 같이 한번 토론하세요. 내일은. 팀원끼리 토론하고 팀원끼리 하고 그다음 발표를 해가지고 다른 조의 의견을 듣는 게 내가 보기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하는 조도 나한테 연락이 온지 또 하겠다는 조도 있고 그랬으니까. 다른 질문? 없죠? 고생 이상 마치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